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와 함께하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죠. 그 후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아주 화제가 된 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을 좀 하나하나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3장면 정도를 눈여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첫 장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그렇습니다. 그거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예.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죠. 예. 일하는 아시아 여성의 표상 또는 일하는 아시아 여성의 진실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얼마나 또 한국을 위로하고 있나 이런 식의 어떤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네. 또 심지어는 물론 이거는 풍문입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했다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을 이제 현재 영구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하자. 이런 여론들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워킹맘이라는 별명도 지금 얻고 있죠.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칭찬이나 그런 환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올림머리, 네. 미용실, 이런 얘기와 대비되니까 더 화제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바능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문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지나치다? 네,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워킹맘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요. 사실 만약에 남성 재판관이 그냥 와이셔츠를 좀 뒤집어 입고 나왔다든가, 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러거든요. 네. 재킷 기술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나왔다든가,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도 과연 이만큼 화제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 일터에 나갈 때 바쁘면 헤어롤을 가지고 붙인 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도 여 교수님 한 분이 그냥 헤어롤을 달고 그냥 오신 적도 있었어요. 바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차 안에서 그렇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사이에 헤어를 말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물론 이정미 재판관은 기사가 있었으니까 본인이 못 느끼죠. 본인이 이제 또 그 안에서 좀 잠깐 말고 있다가 빼야지 하다 또 잊어먹고 나온 거긴 그렇죠.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실수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니까 본인도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 들고.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여성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어떤 환호나 이러한 너무 과도한 칭찬에는 뭔가 여성은 외모를 꾸미느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 이런 평소의 어떤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시한 어떤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과한 칭찬이 아닌가.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다른 남성 재판관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물론 또 이제 그만큼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업무 태만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그게 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는 것도 조금 뭔가 여혐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대단히 칭송의 분위기인데 그 안에 여혐적 요소가 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욕을 들어먹어요. 찬물을 끼얹는. 근데 사실 여혐이라기보다는 여성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렇죠. 불평등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런 시선. 네. 그런 게 조금 깔려 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혐이라는 번역어는 사실 저도 쓰고 싶어 쓰는 건 아니고요. 원래 미소진이라는 말의 번역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씁니다. 사실 여성 혐오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여성 비하라든가 여성을 약간 깔보는 그런 어떤 정세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깔려 있다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잔치판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간과해 왔던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런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어그로를 끄는 거죠.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를 너무 주목하거나 너무 칭찬하는 것 속에는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돌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랑 연결돼서요. 이거는 그렇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탄핵 당일날에 그 부산대학의 로버트 켈리라는 교수가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지만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BBC하고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아주 또 논란이 됐어요. 우선 이게 도대체 어떤 영상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프닝입니다. 네. 사실 이번 탄핵 전국의 장면들 중에 상당히 해프닝이 많았는데 오늘 결국 선정한 것도 다 해프닝인데요. 이 로버트 켈리는 부산대 정외과에 있는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치학 전공하신 네. 분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 전공인데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서 인터뷰를 하고 계셨습니다. BBC에서. 뭐 능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자택에서 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줄 모르고 그 자녀분들 둘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녀가 어리죠. 어립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뭐 2-3살 정도 된 꼬마가 한 명 들어왔고요. 문을 열고. 예, 뭐 그거까지야 봐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저도 지금 웃음이 나는데 보행기를 타고 또 막 걷기 시작한 젖먹이가 또 따라 들어왔어요. 보행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던 청취자들이 그 시청자들이 빵 터졌죠. 그게 그러니까 BBC 영상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심지어는 그게 계속해서 BBC에서 그 아나운서가 계속 보여주면서 이 재밌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계속.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 중에 아기가 들어왔다. 네. 그럼 사실 그거는 BBC로 본다면 굉장히 진귀한 또 장면이잖아요. 그걸 계속 또 보여줘가지고 이제 많은 이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황급히 또 이 켈리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그 영미권에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여성분이 아내가 아니라 보모다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일 수가 없다. 아내가 아니라 보모다? 보모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뭘 근거로요? 어떤 보통 이제 그런 그 백인들의 이 백인 남성들의 가정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아시안 보모를 씁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잘 사는 집안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로버트 켈리 교수의 아내 부인께서 한국 여성이었고.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여성 얼굴만 보고 그냥 무조건 보모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뭐 한국적인 어떤 방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제 황급하게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남편의 인터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적 예의로 본다면 당연하죠. 아이들이 거기서 방해를 하면 되지 않잖아요. 큰일이죠, 그거. 그래서 굉장히 황급히 들어와서 굉장히 좀 약간 표정이 이제 어두운 표정으로 황급하게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놀랐겠죠.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외국의 이제 트위터 유저들이 보모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보모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기를 이제 왜 아시안 여성이기 때문에 보모라고 쉽게 생각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제기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게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재밌는 영상이구나. 참 BBC 어떻게 보면 참 복권 당첨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BBC는 뭐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또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생방송 중 해프닝 뭐 이러면서. 뜻하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록산 게이라는 그 작가가 있죠. 페미니스트 작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정신 차리자 이런 취지의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레이시스 같은 그런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은 일? 레이시스트가 되면 안 된다. 인종주의자 같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어요. 인종주의자가 되기를 멈추자. 인종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 평범한 트위터 유저들끼리의 어떤 뭐 왈가왈부였다가 록산 게이라는 어떻게 보면 네임드잖아요. 네임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이스타블리시 된 어떤 작가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페미니즘 문제로 이제 판을 옮겨가게 되고 페미니즘 내지는 인종주의 그리고 또 인종주의까지 이제 확산돼 가지고 평소에 아시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시안 여성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백인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결국 앞에서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그런 어떤 헤어롤 문제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결국 해프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이 탄핵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탄핵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폭력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정리가 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영미권에 있는 트위터리안들이 동양 여성만 보면 그렇죠. 그것도 백인 남성의 집에 거주하는 동양 여성 아이를 돌보는 동양 여성만 보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보모라고 단정해버리는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 다들 동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감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외신 보도들도 보면 결국 아시안의 여성, 아시아 여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아시아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편견. 네. 뭐 이런 것들이 백인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시안들은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 주고 집에 가만히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백인 사회 편견이거든요. 약간 깔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도들은 그것과 또 이 켈리 교수 문제가 연결돼 있는 거죠.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인 가정, 특히 아시아에 거주한 백인 가정엔 대부분 아시안 부모를 둔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사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태광 교수 보기에는 만약에 미국이나 뭐 유럽 어느 국가의 뭐 정치인이나 뭐 누가 법조인의 유명한 법조인 누가 헤어로를 말고 출근하는 장면 사진이 찍혔다고 해서 그렇죠. 외신이 그렇게까지 주목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시안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지금 대부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에서 외신들은 그 여성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한 어떤 그 헤어로를 달고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물론 뭐 그분들이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겠죠.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참 보기 드물다.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거기에서 보기 드물게 여성 그 사회 진출을 한 분이고 성공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산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모범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었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아시아에 대한 전형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로를 너무 칭찬하지 맙시다. 그것 또한 여성에 대한 좀 차별적 시각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는 제가 선뜻 공감이 안 되더니 외신이 그걸 그렇게 주목하는 데에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또한 편견이 있다라는 건 끄덕끄덕해지네요. 그렇죠. 그럼 제 말씀의 취지는 너무 칭찬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한 어떤 집착들 이런 것을 가지고 여성들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뭐 칭찬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칭찬하는 와중에 좀 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점, 또 외신이 주목하는 거 아시아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점 이것까지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또 이태광 교수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본 풍경이 있다면서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뭐 지금 사저로 돌아가신 그죠 박근혜 대통령 진짜 전 대통령인데요. 근데 그 사저란 말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성동 주택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이제 이게 또 네티즌이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오시기 전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필품들이 이제 보급되는 걸 또 누군가 찍어가지고 이삿짐이 쭉 들어갔잖아요. 올렸습니다. 물론 보도가 된 사진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TV가 이분이 굉장히 연속극을 즐겨 보시는 걸로 이제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TV가 들어가는데 그 TV가 LG TV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그 원인이 된 것은 사실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패러디가 됩니다. 돈은 삼성에서 받고 왜 LG TV를 사느냐. 이야, 대단합니다. 또 거기에서 뭐 어떤 분들은 LG를 이제 망하게 만들고 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프라다 그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프라다 그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LG TV로 구매함으로써 LG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패러디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이것이 평소에 보여왔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본인은 결백하다 주장해 오고 그죠? 설령 삼성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삼성으로부터 어떤 본인이 뭔가의 어떤 그런 이익을 받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참 특이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같으면 만약에 삼성의 옛날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래서 약간 좀 보통 분은 아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너무 과잉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도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TV 제품까지 본인이 꼭 골랐다고 그렇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굳이 LG TV가 더 좋아서 그 제품이 더 뭐 싸서 구매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어쨌든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역시 그에 맞춰가지고 이분이 참 특이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건 좀 전 과잉이라고 봅니다. 네. 과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저는 지금 이태광 교수랑 이야기하면서 그 관련 자료를 좀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재밌네요. LG 쪽에서는 이걸 세일즈 포인트로 쓸 수 있다라는 또 어떤 SNS에 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성한테 그렇게 돈을 받고 심지어 말도 받았는데 박근혜는 LG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LG의 품질에서 나오는 경쟁력의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글이 또. LG 쪽에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이제 전화위복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매출이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결국 그것이 이제 국민이 느끼는 것과 이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서사의 갭을 보여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태광 교수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소개할 거는 또 정반대되는 식의 그 SNS 글인데요. 바로 그날이 LG 무선사업부 사활이 걸린 G6가 국내 출시되는 날이었나 봐요. 그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네, G6 국내 출시되는 날이고 박근혜 탄핵 판결이 있는 날이다. LG 마케팅의 탁월함은 손학규급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만 하려고 하면 이게 중요한 일에 겹쳐서 묻힌다. 그렇죠. 그걸 또 반영해서 이런 게 또 전 재미인데요.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집으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일요일에 갑자기 결정하시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삼성동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통통장도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탄핵 이후에 특히 네티즌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논란과 화제가 된 이 세 가지 현상을 이태광 교수 나름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봤습니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와 함께하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죠. 그 후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아주 화제가 된 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을 좀 하나하나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3장면 정도를 눈여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첫 장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그렇습니다. 그거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죠. 그 일하는 아시아 여성의 표상 또는 일하는 아시아 여성의 진실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얼마나 또 한국을 위로하고 있나 이런 식의 어떤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네. 또 심지어는 물론 이거는 풍문입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했다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을 이제 현재 영구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하자. 이런 여론들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워킹맘이라는 별명도 지금 얻고 있죠.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칭찬이나 그런 환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올림머리, 미용실, 이런 얘기와 대비되니까 더 화제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 이런 평소의 어떤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시한 어떤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과한 칭찬이 아닌가.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다른 남성 재판관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물론 또 이제 그만큼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업무 태만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그게 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는 것도 조금 뭔가 여혐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히 칭송의 분위기인데 그 안에 여혐적 요소가 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욕을 들어먹어요. 찬물을 끼얹는. 근데 사실 여혐이라기보다는 여성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렇죠. 불평등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런 시선. 네. 그런 게 조금 깔려 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혐이라는 번역어는 사실 저도 쓰고 싶어 쓰는 건 아니고요. 원래 미소진이라는 말의 번역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씁니다. 사실 여성 혐오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여성 비하라든가 여성을 약간 깔보는 그런 어떤 정세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깔려 있다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잔치판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간과해 왔던 앞으로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반응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문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지나치다? 네,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워킹맘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요. 사실 만약에 남성 재판관이 그냥 와이셔츠를 뭐 좀 뒤집어 입고 나왔다든가, 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러거든요. 네. 뭐 재킷 기술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나왔다든가.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도 과연 이만큼 화제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 뭐 일터에 나갈 때 바쁘면 뭐 헤어롤을 가지고 붙인 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도 여 교수님 한 분이 그냥 헤어롤을 달고 예. 그냥 오신 적도 있었어요. 바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차 안에서 그렇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사이에 헤어를 말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물론 이정미 재판관은 기사가 있었으니까 본인이 못 느낀 거죠. 본인이 이제 또 그 안에서 좀 잠깐 말고 있다가 빼야지 하다 또 잊어먹고 나온 거긴 그렇죠. 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실수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또 이제 굉장히 그 화제가 되니까 본인도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 들고.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여성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어떤 환호나 이러한 너무 과도한 칭찬에는 뭔가 여성은 외모를 꾸미는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런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의거로를 끄는 거죠.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를 너무 주목하거나 너무 칭찬하는 것 속에는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돌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랑 연결돼서요. 이거는 그렇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탄핵 당일날에 그 부산대학의 로버트 켈리라는 교수가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지만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BBC하고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아주 또 논란이 됐어요. 우선 이게 도대체 어떤 영상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탄핵 그 전국의 장면들 중에 상당히 해프닝이 많았는데 오늘 결국 선정한 것도 다 해프닝인데요. 이 로버트 켈리는 부산대 정외과에 있는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 전공인데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서 인터뷰를 하고 계셨습니다. BBC에서. 뭐 능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자택에서 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줄 모르고 그 자녀분들 둘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녀가 어리죠. 어립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뭐 두세 살 정도 된 꼬마가 한 명 들어왔고요. 문을 열고. 예, 뭐 그거까지야 봐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저도 지금 웃음이 나는데 보행기를 타고 또 막 걷기 시작한 젖먹이가 또 따라 들어왔어요. 보행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던 청취자들이 그 시청자들이 빵 터졌죠. 그게 그러니까 BBC 영상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심지어는 그게 계속해서 BBC에서 그 아나운서가 계속 보여주면서 이 재밌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 중에 아기가 들어왔다. 네, 그럼 사실 그거는 BBC로 본다면 굉장히 진귀한 또 장면이잖아요. 그걸 계속 또 보여줘가지고 이제 많은 이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황급히 또 이 켈리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그 영미권에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여성분이 아내가 아니라 보모다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일 수가 없다. 아내가 아니라 보모다? 보모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뭘 근거로요? 어떤 보통 이제 그런 그 백인들의 이 백인 남성들의 가정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아시안 보모를 씁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잘 사는 집안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로버트 켈리 교수의 아내 부인께서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여성 얼굴만 보고 그냥 무조건 보모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